이번 보고서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코오롱 인더, 그다음에 SK 아이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매수는 유지하고 하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매출은 1조 8,896억 원으로서 YOY 7%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80억으로 YOY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대치에 대해서는 하회를 했고요. 그 이유는 차량 반도체 부족과 파업 영향으로 인해서 물량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이 반영된 판가 상승으로 일부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물류 대란 영향 지속에 따라서 물류비 상승, 그리고 국내 공장 파업에 따른 가동률 하락, 그 다음에 원료비 상승이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좀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지속과 물류 차질로 인한 비용 상승은 2020년, 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부터 전체적으로 풀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4분기와 비교하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교체형 타이어 중심에서 글로벌 타이어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고, 높아진 원재료 가격은 제품 가격에 반영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고인치 중심의 믹스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는 48,000원, 거의 뭐 비스무리하죠. 여기서도 대부분 비슷한데, 전기차 공급 확대와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인한 오이 전분기 대비 판매 개선은 긍정적이었다. 오이라는 것이 신차용 타이어라고 하고요. 알리는 이제 교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알리 판매량이 계절 상품으로 호조로 보였고, 오히려 이제 오이 판매량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북미는 둘 다 감소하였고,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알리 매출은 증가했다라고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 모멘텀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타이어도 차량 부품의 일종류이기 때문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기회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고요. 85,000원으로 오랜만에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매출액은 794억 원으로 QOQ로 9%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52억 원으로 QOQ 12%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캐펙스 다운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SI 파츠 수요가 교체 수요가 더불었고, 그다음에 거래선 캐펙스 다운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IS 파츠 교체 수요, 그리고 거래선 다변화 효과가 일어났고 구조적 성장 효과가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익기여 사이클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수익성 제고 할증의 명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캐파가 2022년 매출액 전망, 그다음에 가공장비, 랜드 타임 증가, 그다음에 3D 랜드 고단화에 따른 SR 파츠 제작 난이도 상승을 감안하면 증설에 대한 기대감 역시 점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미 올려버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향 보고서가 나왔다라고도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딱히 뭐 그 뭐랄까요, 되게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를 이따가 좀 보고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네, 얼마 전에 코오롱 인더 FNC 사업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좀 소개시켜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예, 이제 본 사업에 대한 걸 좀 얘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라미드 사업이고요. 전기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서 고기능성 타이어 코드향 수요가 필요한데, 이것이 아라미드가 좀 들어가고요. 네, 5G 기주국 설치 확대로 강 케이블 보강제용 수요량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멘텀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전기차와 5G. 자, 타이어 내부에 고강도, 고탕성의 아라미드 섬유 보강제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세계 친환경 타이어 시장 규모가 무려 2026년에 지금 현재를 기준해서 2배가 늡니다. 현재 기준이 아니군요. 18년 기준으로 해서 2배가 늘어납니다.
자, 특히 아라미드 소미 같은 경우에 광 케이블 보강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5G가 LTE보다 더 많은 기죽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광 케이블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작년 기준으로 8%였던 이 커버리지를 34%까지 3년 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려 4배 혹은 5배까지 늘려야 되므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연간 단위로 끊어봤을 때도 2배씩은 좀 늘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배 이상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코오롱 인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50% 이상 벌어진 10만 6천 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534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0억 원으로 매출액보다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에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죠. 2차 전지 분리막 폴란드 1공장 신규 증설에도 불구하고요. 4M 승인 지연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출하 물량이 적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한국 타이어 놀로지랑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회사하고도 유사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초기에 공장을 운행했을 때 그 감가상각비가 좀 들어갔고 또 상여금이라든가 또 주식 보상금, 그다음에 로열티 지급,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연구비 뭐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핑크빛 혹은 장밋빛 수익을 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꼬이면서 더 가라앉았다. 그래서 손실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2022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 좀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뚜렷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거.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네.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망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고요. 오늘 2%, 3%에 가까운 상승 보여줬고, 네. 주봉상으로도 엄청 많이 빠졌었고, 네, 월봉상으로도 거의 뭐 롯데케미칼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빠졌었네요. 네, 목표 주가는 좀 많이 다운됐고,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진 않다. 라고 되어 있지만 주가는 그래도 상당 부분 좀 잘 버티고 있지 않았나 싶고, 지난달에 좀 상당 부분 많이 좀 과대낙폭을 통해서 주가가 이미 조정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또 이게 또 뭐 한원 시스템과 뭐가 있나요? 지분 한원 시스템 지분도 갖고 있군요. 네, 뭐 이런 것들 좀 있고, 그래서 우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고요. 네. 뭐 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48,000원이니까 전고점보다는 좀 밑에 있는 구간, 뭐 거의 전고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아마 잡아놓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별 흐름은 없을 것 같고, 물론 월봉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요 사이클 안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후에 물량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뭐 4월이라든가 빨라도 4월이라든가 5월 그쯤부터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 4% 상승 보고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4%나 하락을 했어요. 네, 4%나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죠 이게? 네,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오늘 외국인이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상향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다 던져버렸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그게 막 엄청 크게 확 좋아진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고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던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무너질 거라고까지는 보진 않지만 요 49,000원대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길게 좀 흐름을 잡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요게 올라오면서 닿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지만, 네,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시적 조정인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간 건지, 차익 실현 매도 때문에. 왜냐면 상향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개인 투자자 살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주가는 좀 덜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오늘 보합세로 끝난 코오롱 인더고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라미드. 네, 이게 수소 이제 분리막도 또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 수소 쪽
이 수소차와 좀 연관돼가지고 뭐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뭐 주가가 완전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싶고요. 또 코론 같은 경우는 이제 SK 지오센트릭과 함께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것도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매출액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영업이익만 늘어났을 뿐이에요. 단기 수익률하고 물론 이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선 외형 성장이 가능해야죠. 기업이라는 건 외형 성장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큰 폭으로 좀 늘어야 영업이익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단기 수익률 그에 따라서 정말로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PER 내려가죠. 배당금도 늘어날 것이고 EPS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두 배로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 혹은 그 물량의 수주가 나가는 그 시점에서 코오롱 인도가 다시 한번 힘을 받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굳이 찾자면 6월에 수소법이 입법이 되면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아지면 또 분리막을 같이 하고 있는 코오롱 인도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그 부분들 여러분 좀 같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한번 보시면 오늘 3% 가까운 2% 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확 떨어진 거에서 약간은 상승 반전이지만 항상 그러다 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 LG 생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흐름 매번 나왔던 거잖아요. 지지하는 척하다가 내려가고 또 지지하는 척하다 내려가고 또 지지하는 척하다 내려가고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네, 충분히 언제까지? 하반기 전까지. 여러분 하반기 전까지면 지금 주봉 빼고 월봉으로 4개가 더 나왔어요. 4개.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거의 한 8만원 7만원까지도 내려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느낌이 좀 그렇게 들고 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 물론 SK가 이대로 두고 보이지는 않겠지만 기간이 거의 올 매도 외국인도 사는 동 마는 동 예, 거의 올해 들어서는 거의 산 게 없고 작년 11월 10월 막론하지 않고 거의 다 팔았어요. 거의 다 팔았고 이거를 거의 개인이 받아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 지분 구조는 SK 이노베이션이 그나마 60%좀 들고 있는 거. 네, 물론 이것도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매도를 할 수 있어서 문제이긴 하죠. 항상 블록딜을 많이 해온 SK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감이 또 있다라는 거. 항상 주가 이상할 때 그 블록딜을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신 좀 단디 차리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여유 자금을 좀 많이 좀 남겨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 동안은 좀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산다면 이제 코오롱 인더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5G 모멘텀도 갖고 있고 전기차 모멘텀도 갖고 있고 수소차 분리막 멤브레인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이 여기저기서 좀 모멘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라면 코오롱 인더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목표가 대비해서 100% 맞죠? 100%까지는 아니면 80% 9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의 모멘텀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는 당분간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좀 매수를 좀 멀리 하자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